대표적인 게 이제 전세 사기 피해 같은 겁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 같은 경우도 이 정부의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여당 정부가 슬쩍슬쩍 거짓말을 해요. 슬쩍슬쩍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 사실 왜곡, 뭐 이런 거 엄밀히 따져야 거짓말인데 엄밀히 따지지 않으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는 아주 그 현안을 비껴가면서 그러면서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하지만 지금 아젠다에서 본인들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전세 사기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최근에 한 말 있잖아요. 살짝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어떤 현안에 관해서 슬쩍 거짓말,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전세 사기 피해 구제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기업들 구제해봐서 잘 알지만 나중에 다 돌려받잖아요. 그 과정을 생략을 하고, 돌려받는 거 생략하고, 그거 나중에 구제받으면 그게 더 될지 덜 될지는 몰라. 근데 지금 대략 생각을 해봐도 수천억밖에는 안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수조 원으로 이야기를 해.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 이 정부의 방식하고 가장 비슷하고 가장 제가 보기에는 졸렬하고 비겁한 행태가 뭐냐면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기예요. 근데 두 번째 딱 있어.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갈등 구조를 만들어요. 그렇죠. 야, 이 수조 원이나 되는데, 수조 원은 일단 부풀린 거예요. 수천억밖에 안 돼. 근데 수조 원이나 되는데 그게 니들 돈이야. 그렇지. 국민들 니들 돈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못 해주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과 국민들을 싸우게 하는 방식으로 아젠다를 피해가 버립니다. 그러면 종부세는 우리가 낼 세금인데 2%가 덜 냈잖아. 그래서 우리가 더 내잖아.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부담 아니니? 법인세도 마찬가지잖아.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어떤 졸렬하고 비겁한 논쟁으로 이끌게 만들어버려. 이 정부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한국의 트럼프구나. 한국의 트럼프 정부구나. 거짓말 아니면 비겁하게 자기 변명하면서 국민들끼리 싸우게 하는, 백인이나 흑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노동자도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하는, 부자나 서민들이 싸우게 하는 아주 못된 버릇을 많이 배웠다. 그렇죠. 그 아까 얘기하는 고용 사슬을 혁파하겠다는 노동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프레임 맞습니다. 하나는 수조 원, 그러니까 액수가 엄청 크잖아. 어디서 나지? 세금 내 집에 나온다고? 그래도 돼? 이게 뭐냐면 선별복지할 때 나오는 거. 그렇죠. 맞아요. 무상급식할 때 나오는 프레임. 금액 관련해서 무슨 지원금 얘기할 때 맞습니다. 정확하게 피해자 단체에서 추산한 거는 5천억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수조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 때문에 저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전세 사기가 워낙에 전국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워낙에 붙었었지 않습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그 후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건데, 피해자가 적지 않아요. 무려 36,000명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분들 중에 대부분이 2030 청년이에요. 그분들이 70%라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에서 어제 지원해야 된다고 했던 약자 아닙니까? 사회 해출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전제하는 사람. 빌라 사는 사람들. 맞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36,000명이 지역마다 피해자 단체가 있는데 계산을 본인들이 해오셨어요. 5천억 원이면 된다. 뭐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는, 일단 특정 부분에서 한 30% 정도만, 전세금 전액이 아니라 30% 정도만,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 정도만 정부가 우선 임차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임대인을 통해서 받거나 그 집을 경매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전액을 보상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임대인한테 돌려받는 것까지 고려하면 5천억 원이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지금 장관께서 얘기하신 거는 그냥 36,000명 곱하기 평균 임차 보증금 전액을 곱했을 때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가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프레임 잘못 씌우는 게, 이를테면 이거 약자, 바로 들어가자고요. 처음에 이를테면 4조, 5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선구제니까요. 그 다음에
후 이제 구상권, 그러니까 구상한다는 경우 구상권은 개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힘들잖아요. 내 집주인이 재산을 어떤 순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일단 해주고 국가에서 재산을 찾아서 숨겨놓은 재산 자꾸 뭐야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소송을 국가에서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의 그 돈은 뭐 3조 4조 들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려서 구상권 행사하면 다 들어온다니까요. 아니 대기업 구제할 때도 똑같이 했잖아. 네? 똑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구상권을 제대로 행사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전세 사기 확 줄어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머리 굴려서 전세 이렇게 사기치다가 그렇지. 국가, 경찰, 검찰 다 다 털어버리면 그렇죠. 아이고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교훈을 주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뭐 3조, 4조, 5조 필요할지 모르지만 1년, 2년, 3년 지나면 오히려 그 들어간 돈이 확 줄고 교훈이 생기기 때문에 재벌 방지 대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누구냐면 젊은 사람들이고 돈이 없어서 아파트 못 사고 돈이 없어서 아파트 전세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애를 못 낳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게 저출산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어제는 저출산 고용 약자 그러면서 좀 맥락 좀 그리고 이 답답해.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장관 잘라. 잠깐만요.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 답답한 사람들 참. 그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해서 아파트 전세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전세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 때문에 이제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 심화된 건데 이렇게 정부가 보증해서 야 그런 거는 걔들은 우리가 완전히 다 그냥 다 추심하고 확실히 우리가 해버리고 당신들 돈은 선구제 해줄게 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면 빌라의 전세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돼요. 그러면 그 정도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또 들어가서 살거든요. 무리하게 아파트로 가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 자산 형성을 해서 이쪽으로 가면 시간을 벌어줄 수 있으면 그게 그렇죠. 정부가 국민의 민생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 안정장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도 안정되죠. 민생에도 도움이 되죠. 단돈 5천억에. 그리고 돈 걱정을 자꾸 하니까 사실 그 법안 만들 때도 그 법안 발의하던 이제 정치권도 그 돈 걱정에 대해서는 돈 걱정하지 말라는 많은 논리를 얘기를 했어요. 가령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는 매입 임대를 해가지고 매입 임대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살던 사람은 거기 계속 살게 하되 그렇죠. 그 부동산 자체는 어쨌든 소유하고 있는 주체 자체는 그게 공공이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거기에서 임대 사업을 하면서 그걸로 사실은 일정 정도의 수익은 또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논리도 얘기를 하고 충분히 다양한 걸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대안적인 것을.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고려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그대로의 스탠스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한 20년까지는 안 됐는데 한 10년 전부터 활발하게 이 부동산 업계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논의됐던 게 경기 침체기 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역전세난이랄지 전세 사기랄지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 그걸 국가에서 사가지고 나중에 이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호황기 때 있잖아요. 그때 또 어떻게 좀 물량을 좀 풀자. 뭐 이런 공급의 어떤 조절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싱가포르 방식이거든요. 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